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는데요. 자,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리뷰 오늘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바로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블라인드를 하나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상승 확률 이 종목 증가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네, 일단 통신 인프라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 인프라? 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통신 인프라를 들어본다면 소재민 대표는 이것도 너무 업종이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좁히기 쉽지 않아요? 지난주 통신 쪽이었던 첫 방송이 통신이었나요? 그때 통신은 우주로 갔었죠. 그렇죠. 그럼 이번엔 우주니까 땅에서 하는 통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5G? 5G 아니면은 네. 그거랑 연결할 수 있는 거 뭐 데이터 센터 정도 네. 아닐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5G 데이터 센터 나왔거든요, 대표님. 이 안에 네. 있었어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드디어 대표께서 5G인가요?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예. 하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고요. 바로 네. 데이터 센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재민 대표한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든다, 안 만든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거 조금 리스크가 커진 상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어차피 지금 안 빠진 종목 없으니까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AI 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데이터 센터는 가동이 될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 낙폭을 노려서 다음 시장을 위해서 하는 준비다라고 한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김덕호 대표가 갖고 온 종목은 그 반전을 좀 써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블라인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KINX. 저희가 앞에 있던 코너에서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올라갈 준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KINX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했던 이 과천 데이터 센터 입주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 활동률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과천 센터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있던 이제 에셋들을 활용을 좀 굉장히 잘 했었는데 원래 KINX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만들었던 건 IX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었고, 특히 이제 주요 타겟층들이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사들 마찬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데이터 매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마 예전에 이제 게임 방송하는 채널인 트위치, 이 트위치도 실제로 이 KINX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컨텐츠 중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가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비었던 그 매출 공백이 2022년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23년도부터 그 공백이 좀 일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KINX가 좀 주가가 단기적인 변동이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이번 4분기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매출들이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마음에 좀 덥석 잡으셨던 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반짝 오르면 또 다시 조정받고 또 반짝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좀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컨텐츠 쪽 이제 네트워크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틱톡, 그러니까 중국의 틱톡도 미국이 지금 인수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주선을 하다 보니까 뭐 당장의 틱톡의 매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 챗GPT를 통해서 뭐 지브리 풍부 어떤 이미지들을 만든다든가 또 AI를 활용해서 영상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걸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매출들을 KINX가 이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제 B2B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판로가 계속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KINX의 강점이라고 할까요? 이 과천 지식정보센터가 지식정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KNX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비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기도 한데 계열사기도 한데 이 KNX가 또 이 가비아와 함께 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뭐 SP소프트도 있고요. 또 보안주로는 엑스게이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IT 산업 자체가 계속 지속적인 안정화를 가져갈수록 이제 뜸들일수록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 자체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다듬으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나요? 네, 아마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는 동안에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버텨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점 공략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그쵸. 손을 내놓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손절가는 72,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반면 목표 주가는 올해 이제 1차 목표 주가로 6개월 내 타겟팅을 잡고 85,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KINX 목표가 일단 8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7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볼까요?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출발 준비가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그때 마지막에 하고 계셨던 게 대아티아이였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경협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네, 남북 경협 관련해서. 오늘도 경협주다. 네, 대아티아이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목표가를 찍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사실 근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어차피 주도 섹터는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접근하려면 낙폭 과대를 노리는 식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다음 시장을 위해서 지금 모아가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에 적합한 거 사실 정치 테마 조기대선 쪽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단점은 시장이 만약에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데 반등에 성공하게 됐을 때 이제 그쪽 섹터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어도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만남 여기에 이슈로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주 준비해 왔죠. 대북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덕호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부합합니까 좀? 일단은 이제 대북주라고 얘기를 한 대북 경협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야당 측이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협력 관계들 그리고 뭐 중국과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뭐 만약 이제 뭐 아난티라든가 이런 이제 여행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앞선 코너에서 뭐 용어 상박에서도 이제 좀 소개됐던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어떤 카지노주들이 좀 거론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상 이제 철도 쪽이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도 나오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관광이나 혹은 이제 어떤 컨텐츠 이런 쪽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관광이나 컨텐츠 쪽을 주목해 보자 쪽 얘기했습니다. 여기 과연 부합되는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야, 딱 맞췄어요. 아난티였습니다. 아난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재민 대표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건 대북주 쪽이 움직이는 건 사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수혜 섹터 이런 걸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무언가 할 것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정책주보다는 지금 북한 트럼프 이런 쪽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전부터 북한의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를 북한의 관광 개발 이쪽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모노용평이라던가 아난티 이런 쪽이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자리가 워낙 좋아서 제가 이제 상승 시그널이 포착됐다라고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좀 내용보다는 차트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번 일봉상 480선에 맞으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최근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기 대선 이슈까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비핵화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480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난티는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좀 수익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범위는 현가부터 해서 한 5,800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61선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해서 첫 진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480선을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위로 좀 크게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고점보다 살짝 위인 6,580원 이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 그리고 손절가는 한 5,500원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5,800원, 목표가 6,580원, 손절가 5,500원 제시됐습니다. 서재민 대표의 종목이었고요. 자, 이제 내일 시장 전략.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공개 읽어볼까요? 한번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흐름에 맞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뭘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전략은 저희가 사실 바로 들어가 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 흐름? 좀 상반되는 흐름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전략인가요? 저는 일단 외인과 기관이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을 좀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둘 다 있습니다. 본다.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공매도 영향에 대해서 아직 지금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선고도 뭐 곧 예정돼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국도 불안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손실 난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강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어떤 과감한 종목에 대한 교체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포착해서 추적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블라인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파도타기? 야, 오늘 이 파도타기 안에도 뭐 한문을 좀 숨겨오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도타기 그쵸. 타야 되는 거죠? 저 흐름을 잘 타야 네. 된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으실까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실 주식장이 다 팔았다 보니까 뭐 받아갔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작은 파도가 온다는 건 또 더 큰 파도가 올 때를 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과감한 선단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많은 기획 투자자분들이 이미 손절가를 정하신 부분에 도달을 했다면 이때는 과감한 이탈,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에 대한 발굴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수급이라는 지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추적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네, 파도타기. 결국에는 지금 수급을 잘 이용해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강조를 해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파악해보는 거 현재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파도타기 나오니까 김덕호 대표님 지금 채팅창에는 야구장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을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을 투자 전략. 공포에 살아, 뭐 이런 건가요? 사실 공포에 살아, 낙폭 과대 종목을 매매해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하락은 기회다, 뭐 말 손이 많죠. 안 나가죠. 손도 안 나가고 돈도 네. 없죠. 네, 사실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고민하거나 뭐 신규 진입 추매, 뭐 돈이 없으니까 사실상 하기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해답이 또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바로 오픈해 봅니다. 블라인드 오픈. 자금의 이동. 야, 오늘 좀 답이 나와도 뭔가 단번에 딱 그치라는 생각은 바로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딱 계좌를 열어보면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손절가들이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시작부터 막 마이너스 5% 지키기 개파락하면 어렵죠. 그럼 사실 이렇게 이게 투매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사실 손절 구간을 이탈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이게 사람이 투매니까 신규 진입을 해, 추가 매수를 해, 뭐 돈을 끌어와서 해, 이런 생각도 바닥이 지금처럼 애매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공평해요. 멀쩡한 종목들 거의 뭐 투심으로 움직이는 종목 제외하고는 돈을 잘 번 건, 돈을 못 벌건, 시장에서 그간 무시를 받았던, 주목을 받았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낙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3, 40%가 됐어요. 근데 괜찮고 좋은 종목들도 마이너스 막 20, 30% 이렇게 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내가 버리더라도 다음 시장을 넘어갔을 때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내가 그간 지금 답답했던 악성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괜찮은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과감한 손절보다는 일부씩 자금을 줄여서 내가 예전부터 전 SK하이닉스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가서 못 샀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되게 유명하지 않고 좀 구석탱이에 소외받았던 반도체를 샀는데 역시나 소외받았던 반도체라서 그런지 안 가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손실률 비슷할 거거든요. 예.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40%나 뭐 20%나 30%나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이럴 타이밍에 차라리 시장이 다음번에 반등했을 때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대표 우량주로 내가 답답했던 종목들의 일부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 당장 뭐 추매하거나 신규 진입하기에 여러분들 현금 여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회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다음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 전략을 잡고 행동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의 이동, 내 포트 안에 자금을 이동시켜라라는 것 같이 좀 들리기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해 리밸런싱 다시 하자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포트 안에 좀 부실한 종목, 이거는 좀 타이밍이 좀 놓친 종목이 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일단은 손절하고 아무리 손절가 터치하더라도 손절하고 포트에서 아웃시킨 다음에 그 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우량주들을 담아가는 전략. 뭐 그것도 맞는데 저는 보통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한 번에 손절하는 거 이게 손절했는데 다음날 올라가면은 그쵸, 배 아프죠. 막 눈물 납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래서 한 번에 과감하게 손절하기보다는 내가 그간 눈여겨봤던 이왕 어차피 시장 지수가 만약에 반등하면 따라 올라갈 업종 대표 우량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지금 손실인 종목의 일부라도 자금을 조금씩 옮겨놓고 끌고 가다 보면 이제 그거 하나라도 딱 풀리는 순간 현금이 생겨나고 기존에 눌렸던 종목의 추가 매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시 그 꼬였던 그 끈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손 놓고 냅두자라는 생각보다는 그간 좀 되게 속상하고 마음 안 갔던 종목들 그렇게 좀 비중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금의 이동도 좋지만 여러분 천천히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들 가져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